여러분들 안녕하세요. GTF 킬링포인트 오정석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취, 리스닝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청취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오늘은 출제 경향하고 수업 팁을 오리엔테이션으로 제가 알려드릴 건데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청취가 상당히 독해나 아니면 문법에 비해서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취는 그냥 포기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 청취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두 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지 최대한의 점수를 뽑아낼 수 있는 팁 같은 것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엄연히 청취를 풀라고 낸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청취에서도 어떻게 잡아갈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청취 구성과 이런 청취가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청취는요, 문법과 같이 26문제로 30분 동안 그냥 음원, 문법 끝나면은 이제부터 청취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쭉 30분 동안 틀어줘요. 한 문제당 3.84인데 이 계산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난이도는 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옛날에는 뭐 최상급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중에서 상 정도,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정도는 풀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은 독해랑 똑같습니다. Part 1, 2, 3, 4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어차피 파트별로 제가 다 이론할 때 설명드릴 거예요. 뭐 7문제, 6문제, 6문제, 7문제 7667로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성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 특징이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청취가 왜 난이도가 최상급이라고 하냐면 질문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따가 좀 보면서 황당하시겠지만 GTF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질문이 없다는 거에 많이 충격을 받으시거든요. A, B, C, D밖에 없어서 질문을 7문제를 다 요약을 하거나 아니면 6문제 정도를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분석해서 따로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을 들으면서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맞춰줘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32점 학생들은 오리엔테이션, 전체 오리엔테이션 때 설명드렸다시피 문법에서 충분한 점수를 받게 되면 청취는 풀 필요 없다고 했었고 43점 학생들은 각 파트별로 한 문제, 첫 번째 문제, 그리고 50점 학생들은 각 파트별로 두 번째 문제 정도만 풀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질문의 순서와 본문의 순서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독해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문제 어디 있었어요? 첫 단락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도 그 다음 단락에 있었고요. 청취도 똑같이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이 잘 요약하거나 아니면 키워드를 잘 분석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ABC도 먼저 여러분들이 읽어줄 수 있다면은 첫 대화에 무조건 초반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잘 들어주시고 바로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노하우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 유형 구성은요, 독해보다는 좀 간단해지는데 세부사항 문제라고 해서 뭐 의문사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most likely나 아니면 probably가 붙으면은 이 친구들은 독해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유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들이 굳이 안 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65점 학생들한테도 요거는 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만 말씀드리면 청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청취 흐름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봤는데, 자, 한번 이걸로 최대한 잘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문법이 끝나면 지금부터 청취가 시작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이 나오고 나서 listening test, in this part of the test 이런 식으로 나레이션이 들어갑니다. 청취가 뭔지, 파트별로 어떻게 푸는지 예시까지 들려주면서 1분 30초 동안 대략적으로 많이 떠듭니다. 이 나레이션 디렉션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때 멀뚱멀뚱 뭐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전체 디렉션이 이렇게 끝나면은요, 다음으로는 파트 1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파트 1 디렉션이 30초 정도, 파트 1에서는 이런 유형이 나오고 몇 문제가 나오니까 잘 풀어주세요 라고 30초 동안 떠듭니다. 그러면 이거 합치면 이거 몇 분이에요, 여러분들? 2분이죠, 그쵸? 이 2분 동안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은 바로 뭐 한다? 지금 이거 합친 거예요. 2분 동안 첫 번째 문제 또는 50점 학생들이라면은 48점이나 50점 목표 학생들이라면은 두 번째 문제의 A, B, C, D, A부터 D까지의 보기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독해랑은 좀 달라요. 독해는 A, B, C, D 먼저 안 읽었죠. 근데 청취에서는 A, B, C, D를 최대한 여러분들이 분석해줘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독해는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해가지고 말을 돌려서 말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면 청취에서는 거의 대부분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만 잘 해주시거나 잘 들어주신다면 그게 정답으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A, B, C, D 중에서 하나를 바로 듣자마자 고를 수 있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작업을 뭐 전문 용어로 스키밍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고, 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어떻게 된다? 이 2분 동안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보기를 여러분들 분석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65점으로 만약에 넘어가실 분들은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해력과 관련돼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파트에 질문이 나옵니다. 1번부터 넘버 1 하면서 뭐 이렇게 질문 나오고요. 넘버 2 나오고 이렇게 1분 30초 동안 균등하게 7문제가 질문이 총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질문 끝나고 나서는요. 자, 이제 본문 시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준 다음에 본문이 3분에서 4분 정도 떠듭니다. 본문이 흘러갈 거예요. 3, 4분 정도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떠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 본문이 끝나면은 파트 1 질문 한 번 더 들려주거든요. 여기 있는 게 이때 한 번 더 들려줘요. 자, 중요한 여러분들 요거 본문 한 번 더 들려주지 않는 이상 이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파트 1 본문이 흘러갔다면은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음 파트로 넘어가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안에서만 파트 1을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패러다임이에요. 자, 본문이 끝나면은 어떻게 된다? 다음 파트 질문 또 나왔을 때 그냥 또 듣고 있고 질문을 다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흘러가 버리면 여러분들 기억력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거 아무도 못해요. 다음 파트로 과감하게 넘어가서 똑같이 아까처럼 파트 2의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의 보기를 분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3점 학생들은요, 첫 번째 질문의 보기만 잘 분석해 주시고 여유로우면 두 번째 질문까지, 50점 학생들은 두 문제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의 보기는 어떻게 된다? 철저하게 한글로 적어가지고 키워드를 분석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체 디렉션하고 파트 1, 파트별 디렉션이 이렇게 2분 정도 걸렸잖아요. 그리고 여기 파트 1 질문 때는 제가 소용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본문이 끝나서 기억력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거 아무도 못한다고 했어요. 한글이어도 힘들 거예요. 자, 이 질문하고 파트 2 디렉션이 3초잖아요. 이게 몇 분입니까, 여러분들? 얘하고 합쳐버리면 얘가 2분이 됩니다. 이 시간은요, 결국에는 여기 2분하고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질문의 키워드를 먼저 보기 전에, 듣기 전에 A, B, C, D를 분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은 먼저 수업을 들어주시고 나서 이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영어에 빠진 키위에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거 설명드렸으니까 그거랑 같이 보완해서 설명 들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 본문 안 보일 거예요. 어차피 이 부분만 A, B, C, D 있는 1번부터 7번까지만 파트 1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질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질문 나올 때까지, 디렉션 다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요 A, B, C, D를 분석해 줘야 됩니다. 막 그녀가 참석했다 막 한글로 적으셔도 상관없으니까 이거 완벽하게 번역을 해 놓으세요. 네, 완벽하게 번역을 해 주시고 모르는 단어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는 단어만이라도 어떻게든 여기 두 번째 문제까지는 여러분들이 목표로 잡아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먼저 ABCD를 분석해가지고 한글로 적어놓으면은 그래도 들리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질문은 어디 있다? 대화 초반에, 무조건 초반에 나오기 때문에 요렇게 듣자마자 ABCD에 여러분들이 번역해 놓은 거거나 아니면 키워드 분석해 놓은 거에 바로 정답을 고를 수가 있게 돼요. 그걸 놓쳤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두 번째 질문까지 만약에 분석을 해놨다 하면은 두 번째 질문은 그 다음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질문 놓쳤다 하더라도 두 번째 그 다음 대화를 읽고 아니면 듣고 나서 어떻게 된다? 질문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똑같은 흐름으로 갑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흐름으로 가고 일곱 번째도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일곱 번째까지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청취는 어떻게 연습해야 되냐? 독해의 쉬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별로 문단별로 끊어가지고 여러분들 연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연습하는 게 좀 힘들다 하면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문제만 잘 풀어주시는 연습만 하고 들어주시는 연습만 잘 하고 나서 어떻게 된다? 나머지 문제는 해설지 보셔도 상관없으니까 독해처럼 계속 여러분들 연습해 주시면은 독해력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면 청취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회화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독해보다는 좀 더 쉬운 어휘와 쉬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 연습하기 전에 청취로 독해처럼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다가 듣는 연습만 추가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독해라고 생각하고 연습해라. 끝! 자, 그러면은 청취 점수 계산법 알려드리는데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계산법 같은 경우는 그냥 100 나누기 26 해가지고 맞은 개수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문제 중에서 각 파트별로 첫 번째 문제만 풀면 몇 개예요, 여러분들? 4개죠, 그쵸? 1, 1, 1, 1. 이런 식으로 해서 4개를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바로 43점 학생들입니다. 이 4개 정도만 맞고 나머지는 일렬로 쭉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A, B, C, D 중에서 가장 적은 걸로 찍었던 걸로 여러분들이 찍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도 또 유튜브에서 올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점대 또는 48점에서 50점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몇 개를 풀어야 된다? 각 파트별로 2개 정도는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파트 1도 2개, 파트 2도 2개 곱하기 파트 4까지 하면은 4 곱하기 2 하면 8개잖아요. 8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풀었던 것 중에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5개나 6개 정도 아니면 최소 5개, 6개 정도 제대로 풀고 맞출 수 있다면은 나머지 문제를 일렬로 찍었을 때 그 이상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점 목표반 학생들은 각 파트별로 2개씩 풀고 43점 학생들은 각 파트별로 하나씩 푼다. 32점 학생들도 문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첫 번째 문제 정도는 도전하시고 나머지는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A, B, C, D 왔다 갔다 해서 찍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수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우리 첫 번째 영상은요, 항상 이론하고 엑서사이즈입니다. 독해랑 똑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두 번째 영상은요, 이론하고 엑서사이즈에서 연습했던 걸 바탕으로 프랙티스를 풀 겁니다. 물론 청취가 어려우니까 독해처럼 풀라고 했었죠. 이렇게 파트 1, 2, 3, 4대로 우리가 흘러갈 겁니다.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요, 오늘 배울 청취 파트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파트가 어떻게 나오고 몇 명이서 떠들고 그 다음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독해에서는 각 파트별로 주로 나오는 단어들 위주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렸잖아요. 빈출 어휘를 여러분들이 많이 외워주셔야 된다면 청취에 나오는 어휘는 독해만큼 많지가 않아요. 다 독해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질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요약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한 번 듣고 3번 듣고 5번 듣고 이런 식으로 mp3 파일을 여러분들 위해서 만들어냈으니까 그거 위주로 이렇게 한번 선생님을 따라가지고 질문을 요약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엑서사이즈 한번 풀고 와서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전에서는 이렇게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영상으로는 프랙티스 실전 문제 풀어야죠. 이 중에서는 많은 문제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문제만 맞춰야겠다. 아니면 각 파트별로 2문제 정도는 풀어봐야겠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취는요, 독해를 좀 더 쉽게 하는 공부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다가 그냥 듣는 연습만 좀 더 추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2점에서 50점 학생들에게만 주는 키스쌤만의 특별한 팁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32점 학생들은요, 0문제 풀라고 했죠, 그쵸? 한 문제 풀어도 너무나 좋겠지만 그럴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법에 올인을 하는 분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문법에 초점을 맞추시고 파트별 A, B, C, D 균등하게 찍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쭉 밀시길 바랍니다. 43점 학생들부터는 조금 달라져요.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전체 OT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한 문제 정도 각 파트별로 한 문제 정도는 첫 번째 문제는 대화 초반에 있으니까 도전할 만하다. 2분 동안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제 A, B, C, D 정도는 분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고 50점 목표반 학생들은요. 이것보단 좀 더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문제씩은 각 파트별로 첫 번째 문제, 다음 문제까지는 일단은 A, B, C, D 더 요약할 수 있는 여유가 된다면 요약하시고 나머지 문제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팁은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어디 있다?
풀 수 있는 문제만 풀고 나머지로 넘어가시라라는 거였죠. 그래서 만약에 풀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어떡하지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된다? 못 들었거나 아니면 놓치면은 과감하게 다음 파트로 넘어가가지고 A, B, C, D 보기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법은요. 결국에는 2주에서 한 달 정도면은 분명히 한두 문제 정도는 풀 수 있게끔 되고 이 방법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고 잘 숙달을 하면은 분명히 목표 점수에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청취 OT는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본격적인 수업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 때 뵐게요. 안녕.